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분명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트코인이 아직도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번에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거고, 또 오늘 CPI 발표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이런 이벤트가 있는 날에도 항상 중립적인 태도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하고요. 이런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항상 상승을 하고 있으면 발표 후 크게 하락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하락하고 있을 때는 또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던지면서 시장을 크게 흔드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세력 형님들은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립적인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1년 넘게 계속 되돌림을 주지 않고 하락만 하고 있죠.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옆으로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어요. 그렇죠. 옆으로 벗어난 다음 또 한 번의 이런 하락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단기 추세의 이 하락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아직도 그 하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 돌파가 있고, 네, 이런 돌파가 있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돌림이 나오겠구나. 이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눌림에서 지켜주고 다시 가야 되는 거죠. 네, 크게 한번 봐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선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고점과 이 라인을 연결하면 딱 이 자리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4시간 봉에서 402평선을 골든 크로스라고 다시 데드 크로스를 하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하면 눌림이 있더라도 4시간 봉 600선 내지 800선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부분, 이 800선이 딱 지금 저항을 맞은 위치예요. 이 라인과도 일치가 되고요. 이런 라인들을 다 돌파를 시키고 지지가 나와야 우리는 그때 이제 되돌림이 이어지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파를 시키고 눌림이 있고 지지가 나와야 되돌림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다시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이 저점은 깨질 수 있어요. 제가 1년봉에서 그 아래 꼬리를 만들러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는 1월에 보름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1월 중순 이후로는 다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 날짜와 좀 가까워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또 반대로 이번에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하락의 신호든 상승의 신호든 그 후에 좀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꼭지에서 뭐 숏을 잡겠다. 그런 욕심만 버리시면은 큰 손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런 시나리오, 계속 1월에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이 아래 꼬리를 만들러 가는 과정은 뭐 3월달, 4월달이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 저점을 확정 짓는 시기는 그냥 이런 지지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고점을 다시 넘겼을 때, 이때 이 저점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이런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거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항 라인들을 살펴보면 제가 이 18.6K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8.6K가 몸통으로 뚫린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때 눌림이 올 수 있고요. 이 눌림에서 또 숏을 많이 탈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 레벨인 이 19.3K, 19.9K 이 지점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4시간 봉에서 보면 분명히 52평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도 봐야 되고,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다음 많은 사람들을 태세 전환을 하게끔 만들고 뒤통수를 칠 건지, 그 다음 움직임을 만들어낼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중간한 구간에서 눌림을 줄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 꼭지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이 움직임이 나오고 조금 늦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움직임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승으로 갈 때는 제가 마지막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17,035불.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이 그제 캔들이죠. 이 그제 캔들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래 꼬리를 쭉 만들면서 이 0.5 구간을 지켜준 거죠. 이 0.5 구간, 이 캔들의 0.5 구간을 지켜주고 올라올 때, 이때 이 0.5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롱을 타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나왔을 때 뭐 롱을 잡아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의 움직임은 반대입니다. 이때 움직였던 움직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대 음봉일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대 음봉이 일시적으로 나오면 분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옵니다. 윗꼬리를 길게 만들죠. 우린 이럴 때를 노리는 거예요. 이 꼭지에서 뭔가 잡아서 먹으면 좋겠지만 꼭지에서 잡았는데 올라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그럼 손절이 나가거나 스탑로스를 뭐 깜빡하고 안 걸었거나 그런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직전 캔들에 0.5 구간이 깨지고 몸통으로 뚫렸죠. 완전히 마감을 시켰죠. 그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처럼 윗꼬리를 쭉 만들러 올라올 때, 다시 빠질 때를 이 꼭지를 이 손절 라인을 잡고 숏을 이때 진입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죠. 대략 뭐 5%. 네, 엄청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중심 라인, 이 캔들이 마감되는 걸 보고 이 중심 라인을 보고 움직여도 된다라는 거죠. 뭐 이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오늘 쭉 하락을 만들어서 여기를 찍으러 올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찍으러 왔을 때 몸통이 지켜지고 이렇게 음봉으로 몸통이 이렇게 지켜지고 이 다음 캔들에서 다시 내려와서 올라올 때 이제 이때 롱을 잡는 거죠. 롱은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롱으로 갈 수 있겠구나,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비 좋은 구간을 잡고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갖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항 구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18.6K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 이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대략 이 라인에 근접했을 때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17.2K가 뚫리면 높은 확률로 제가 18.6K까지 도달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18.6K를 뚫고 나면 이제 19.9K 거의 20K를 다시 두드리러 가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18.6K가 뚫리면 만들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위치는 18.6K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태세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 움직임을 만들어낼지를 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평선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파란 선 25일선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좀 돌아오는 속도가 느리죠. 근데 꽤 많이 이제 돌아왔고, 이제 이 50선과 37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면 37선 이렇게 오고요. 자연스럽게 이 정배열이 만들어진다. 기본이죠. 이런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평선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거를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줬고요. 이 단기 이평선들이 잘 돌아와져 있고 지금 이 장기 이평선들을 하나씩 터치하러 가는 과정이다. 좀 그렇게 이평선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4시간봉으로 가보면 이 움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00선, 200선을 골든 크로스 한 다음 다시 데드 크로스를 하지 않고 위에서 가격이 유지되니까 400선을 만나러 갔고 또 여기서는 400선 골든 크로스를 하고 좀 더 눌림이 있을 걸로 예상했지만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이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줬다. 그 다음에 600선 내지 800선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확하게 600선 찍고 바로 800선으로 지금 와준 상태예요. 네, 이 움직임을 좀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나중에도 분명히 뭐 현물, 뭐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매매하실 때도 분명히 쓸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 좀 참고하시고요. 뭐 100%는 없습니다. 좋은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곤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매매를 잘 하시려면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